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8장 제품 수명주기와 신제품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은 제품 수명주기, 신제품 개발, 신제품의 수용과 확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품의 어떤 수명주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수명주기라는 것은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나타나서 사라질 때까지의 과정. 제품에도 다 수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상 이제 그 생물,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물에만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인 제품에도 수명이 있다. 즉 어떤 제품이 신제품으로서 처음 시장에 나타났다가 어느 정도 잘 팔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서 시장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주기 개념은 제품은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다.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별되는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는 판매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기회와 과제, 문제를 제시한다. 각 단계별로 기회가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틀리고 따라서 기업에서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익은 제품 수명주기에 따라 단계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각 제품은 단계마다 우선 생산, 마케팅은 물론이고 재무, 인적, 자원관리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다른 전략으로 수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이 이러한 그림이 제품의 수명주기입니다. Product Life Cycle이죠. 제품의 어떤 수명이 매출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추다가 다시 이제 쭉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매출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매출 곡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밑에는 이제 이익 곡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매출의 최고점과 이익의 최고점은 서로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 시작을 도입기, 그 다음에 일단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제품 수명주기에 있던 관리에서 도입기. 도입기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신제품이 처음 시장에 도입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처음 시장에 도입되었으니까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매출은 저조하고 이익은 당연히 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초기 반응을 빠르게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 전략, 촉진 유통 전략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판매 성장률은 아주 이제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 처음 시장에 나오면 촉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익은 마이너스이거나 또는 이제 있더라도 아주 낮은 단계의 이익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가격 촉진 등과 같은 마케팅 변수의 어떤 수준이 높고
낮은 정도를 기준으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도입기에 특히 이제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어떤 그 상층 흡수 가격, 즉 초기 고가 전략을 펼 거냐, 아니면 시장 침투 가격 전략, 어떤 낮은 가격을 펼 거냐 하는 가격 전략을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촉진 수준도, 광고를 위시한 촉진 수준도 신제품 초기에 아주 이제 많이, 광고를 아주 많이 한다든지 촉진 활동을 많이 하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좀 낮은 단계로 천천히 하겠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장기가 되면은 말 그대로 매출이 급성장을 합니다. 이제 도입기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고, 즉, 이제는 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초기에 했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이제 만족을 느낌에 따라서 재구매를 하게 되고,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널리 퍼지게 되고, 뭐 촉진 전략을 통해서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이 이제 무슨 시험 구매를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뭐 수익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신제품 도입, 특히 이제 어떤 제품이 아주 최신 신제품일수록 도입기에는 경쟁자가 없죠. 그 제품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고 매출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이익의 어떤 최고 지점은 성장기 말과 성숙기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도입기에 어떤 미처 하지 못했던 품질을 개선한다든지, 뭐 새로운 제품의 어떤 특성을 추가한다든지, 무슨 개선된 스타일을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자꾸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세분 시장에 어떤 진입을 한다든지, 뭐 유통 전략의 어떤 범위를 넓히거나 새로운 유통 경로에 어떤 진입을 한다. 신제품 도입 초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고가 제품이면 백화점에서만 우선 판매하다가 이제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서 좀 넓혀간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아주 어떤 저가 제품으로 해서 아주 싼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면서 고가 제품을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도 우리가 도입기에서는 제품 자체를 아주 새로운 신제품일수록 그 제품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제품 자체를 널리 알리는 그런 광고를 위주로 한다면은 성장기에 이제 접어들면은 이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상표를 강조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구매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광고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어떤 민감한 구매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특정 시기에 어떤 제품 가격을 낮추거나, 뭐 또는 이제 그 반대로 올릴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제품 도입 초기에는 고가 정책을 펴죠. 그러다가 신제품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성장기에 접어들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숙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판매 성장률이 둔화하거나 정체한다. 더 이상 판매가 늘지 않고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이제 이 단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죠. 특히 이제 뭐 장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꾸준하게 그냥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관리자들은 이러한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펴는데, 그래서 이 성숙기는 이제 다시 무슨 성장, 안정, 쇠퇴의 세 단계로 세분해 볼 수 있다. 그죠? 이 성장 성숙기는 판매 성장률이 둔화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유통 경로를 얻고 새로운 뭐 경쟁적 힘이 뭐 드러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안정기에 어떤 안정성숙기에 집어들면은 1인당 판매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가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가 접어들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다른 새로운 신제품, 뭐 경쟁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회사의 다른 신제품이 될 수도 있고, 판매량의 절대 수준이 이제 하락하게 시작하고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고, 경쟁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돼서 가격 경쟁이 이제 아주 치열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쇠퇴 성숙기가 되면은 어떤 시장 수정, 제품 수정, 무슨 비제품료 수정 등, 즉 우리 4PS의 제품 자체를 바꾼다. 새로운 제품을 즉 기존 제품과 어떤 수정된, 변경된 뭐 제품 자체를 수정하거나 가격을 바꾸거나 가격을 내린다든지, 뭐 또는 유통 자체를 바꾼다든지, 또는 촉진 수단을, 광고를 위시한 촉진 수단을 아주 이제 뭐 변경한다든지, 어떤 시장 자체를 새로운 어떤 세분 시장에 끼어든다든지 해서 수정을 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면은 말 그대로 이제 매출이 하락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술적인 진보로 이제 다른 종류의 어떤 제품이나 다른 형태의 제품이 기존의 제품을 대체하게 된다. 예? 소비자의 어떤 선호, 유행의 변화로 뭐 다른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매출이 감소되고 뭐 변화를 원하지 않는 어떤 보수적 성향의 소비자들로서 겨우겨우 이제 매출을 유지한다든지, 그래서 기업은 다른 사업 분야에 어떤 진출하기 위해서 철수 여부, 이 시장에서 했던 철수 여부를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있는 표는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표인데, 이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여러 가지 특성과 어떤 전략의 측면에서 비교를 일단 해놨습니다. 참고로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수명 주기는 사실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인 제품 수명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 형태는 아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게 성장, 급감, 성숙 모양. 아주 성장을 하다가 이제 뭐 경쟁 제품이 오고 하면서 이제 좀 급감하다가 이제 꾸준히 유지하는 뭐 이런 모형. 그다음에 이제 주기 재주기형. 성장을 하다가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주기 재주기형은 봉우리가 뭐 2개일 수도 있지만 3개, 4개 뭐 이렇게 여러 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재상승 모양. 그 다음에 이제 패션형, 일시적 유행. 예? 그야말로 금방 했다가 없주는 뭐 이러한 유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모형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수명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우선 이제 첫 번째가 기술의 발전이죠. 새로운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제품이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의 어떤 확산 속도입니다.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는데 일시적 유행과 같이 금방 확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꾸준하게 갈 수도 있죠. 신제품의 어떤 확산 속도입니다. 신제품의 확산이라는 것은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한 명한테 팔리겠죠. 한 명, 10명한테 팔리다가 뭐 100명, 이제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이제 많이 팔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어떤 선호의 변화, 소비자 선호, 기호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유행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소비자들은 쉽게 어떤 것에 대해서 식상해합니다. 예? 처음에는 아주 좋아했지만은 계속 그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더 이상 안 좋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 찾게 되죠. 그 다음에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물론 이제 뭐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요소, 경기의 어떤 하강 또는 상승, 어떤 이 불경기와 어떤 호경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제품이 아주 뭐 잘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회문화적 요소, 우선 뭐 이제 사회적 어떤 관습의 변화, 어떤 새로운 이벤트, 뭐 특히 올림픽과 같은 이런 그 대규모 이벤트는 특정 제품에서 이런 뭐 특정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 아주 매출을 늘릴 수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용도와 어떤 디자인의 발견. 어떤 제품이 기존에 어떤 이제 뭐 사용되고 어떤 팔리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떤 새로운 용도. 기존에 어떤 실내에서만 사용하던 가구를 뭐 실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변경해서 뭐 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서는 어떤 기업들, 학교들, 어떤 기관들에서만 사용하던 대형 컴퓨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어떤 개발되고 하면서 새로운 용도 어떤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디자인에 의해서 뭐 제품들이 개발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제품의 어떤 수명 주기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